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역사 재정립 Y 10편입니다. 초고대 문명 지구 리셋설. 대홍수만 다룬다고 해도 굉장히 큰 컨텐츠가 되는데요. 저는 일단 대홍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고고학자인 브루스 매시라는 사람이 2010년에 지구상의 175개의 홍수 신화를 분석해서 홍수가 터진 날은 기원전 2807년 5월 10일이라고 특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날짜를 믿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날짜에 홍수가 났다고 가정을 해 보기도 하고 다른 날짜에 홍수가 났다면 그걸 가정해 보기도 한다는, 참고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원전 2807년은 제가 이전까지 이야기해오던 소빙기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원전 4200년경에 빙하기가 시작돼서 기원전 2800년경에 빙하기가 끝났다고 했는데 그 연도와 어느 정도 일치를 합니다. 소빙기가 끝나면서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리고 비까지 동반됐다면 그것이 대홍수로 전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홍수와 더불어 방주설화가 있는 곳이 아르메니아의 아라랏산, 터키와 연결되어 있죠. 카프카스 산맥의 서편입니다. 카자흐 남부의 카즈그루트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카즈그루트 산이 아닙니다. 거의 평원 수준이고요. 천산 산맥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소빙기 때 카프카스 산맥이나 천산 산맥에서 빙하가 녹아내렸을 때 홍수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초고대 문명설은 홍수 이전에 큰 문명이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홍수가 기원전 3000년경, 그러니까 5000년경에 터졌다면 5000년 이전에 무언가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주장일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홀로세 이전 빙하기까지 가야죠. 12000년 이전이요. 12000년 전 이전에 무언가 엄청난 초고대 문명이 있다가 12000년 빙하가 녹으면서 침수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플라이토스세가 끝나는 시점, 즉 홀로세가 시작되는 12000년 전부터를 신석기라고 부릅니다. 홍수를 비정하는 시점인 기원전 2807년 이전에 기원전 3500년경부터 청동기가 시작돼서 많은 지역으로 퍼집니다. 기술의 발달이 홍수 이전 기술을 복원한 것이냐의 문제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빙하나 홍수 이전에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빙하기 이후 신석기, 홍수 이후 청동기가 더 퍼졌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발전을 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는 겁니다. 문명의 발달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주장은 동아시아 쪽에서는 N형과 O형 유전자가 북진을 하고 북서진을 하고 지중해 쪽에서는 LBK 농경인들이 북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500년 정도 지나서 다시 기온이 떨어지자 이 사람들은 북진을 못하고 홀드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기원전 4200년 전에 그 지역에 강제적으로 정착을 하면서 민족이 형성이 됐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소빙기 시절 각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은 청동기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환경에 따른 자체적인 문화를 발전을 시켰겠죠. 그러다가 기원전 2800년 전 홍수가 원인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가 도래하자 사람들은 서로 무역을 했어요. 유전자적으로 많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기원전 2300년경에 빠른 이동이 가능한 수레가 개발이 되고 기원전 1000년 이후로 승마, 기마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동이 빨라졌죠. 그래서 민족 간의 교류가 활발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과연 초고대 문명이 있었냐라는 건데요. 결국 초고대 문명이란 고도로 발달한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고도로 발달한 기술을 저는 이동과 정보통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빨리 이동할 수 있냐, 이것은 중요한 기술입니다. 옛날에는 봉화 같은 것이
있었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빨리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냐. 이동 쪽은 말을 이용하는 기술, 그리고 기관선, 배 기동력, 그리고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 등으로 발전을 했고요. 정보통신의 기술은 유무선 통신의 발달로 볼 수 있습니다. 유무선 통신을 발전시키려면 전기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반도체도 있어야 되고요. 전파에 대한 개념도 잡혀야 됩니다. 인간이 전파를 찾아냈기 때문에 그 전파를 이용해서 무선통신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상통신이 되려면 당연히 그래픽카드 같은 것들도 개발이 돼야 됐고요. 이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전기가 중요하고 증기기관에서 내연기관, 그리고 원자로 엔진까지 개발이 됐죠. 이런 것들이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비행기나 우주선이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먼저 발견이 되어야 되고 엔진이 먼저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예 가능성조차 없는 겁니다. 기원전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고대 문명 중에서 하나 찾을 수 있는 게 말이죠. 그리고 배 정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도시나 노를 이용하는 배겠고요. 초고대 문명 중에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피라밋과 나스카 유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파라오고 내 밑에는 100만 명의 장정이 있고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20-30년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피라미드를 짓는 게 불가능합니까? 이집트 피라미드가 오리온좌에 대응한다라는 주장이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축물들을 별자리에 억지로 붙이려다가 반박을 당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피라미드가 별자리에 대응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입니까? 여러분이 수십만의 노동자를 가지고 있고 수십 년간 그 사람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라미드를 만들고 별자리 모양대로 그 위치를 정하는 게 그렇게 엄청 어려운 기술입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밤에 별을 보고 아 이렇게 생겼네. 자 위치를 이렇게 좀 간격을 띄워서 만들어 봐.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나스카 유적이 신기하다는 자체를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부예요.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 시절에 저런 나스카 유적을 만든 게 대단한 거지, 지금의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노동력과 몇십 년간 그 사람들을 부려먹을 수 있다면 나스카 유적 이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정문경이 정식 명칭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뉴세문경은 지금 만들지를 못해요. 피라미드나 나스카 유적은 만들 수 있지만 그만한 노동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고, 이 다뉴세문경은 여러분들이 수억 수천억을 쏟아부어도 못 만든다는 쪽입니다. 기술의 발전이라는 수준으로 볼 때 피라미드와 나스카 유적을 과연 초고대 문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동력 동원만 가능하다면 석기 수준이라는 거예요. 초고대 문명의 근거로 삼는 것이 오파츠라는 건데요. 역사학적, 고고학적, 고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거나 비정상으로 보이는 물체를 의미한다 라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밝혀졌고 검증된 오파츠는 파에스트로 원반, 네브라스카이 디스크, 안티키레카 기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원전 2700년으로 추정되는 파에스트로 원반은 기원전 3000년경에 수메르에서 쐐기 문자가 만들어졌어요. 물론 쐐기 문자에 비해서 정교하고 더 복잡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원전 3000년경에 쐐기 문자판을 만들었는데 300년 후에 이거를 못 만들까라는 거죠. 네브라스카이 디스크도 그보다 500여 년 전에 테페프롤이라는 곳에서 금잔이 만들어졌습니다. 금 제조 기술은 분명히 존재했고 이 금속판에서 별자리, 일식, 월식 등이 표현이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별자리를 파악하는 거하고 일식, 월식은 굉장히 원시적인 겁니다. 그게 엄청난 기술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별자리를 분석했다. 그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주로 밤에 별자리가 잘 보이는 날씨 많은 지역에 밤잠이 없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매일 보고 그 별자리 이동을 파악하면
충분히 가능한 기술입니다. 원시 시대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안티키레카 기계도 토파치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발견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원전 로마 시대쯤입니다. 알렉산더보다 훨씬 이후라는 얘기죠. 기원전 3세기경에 이집트에서 톱니바퀴가 개발이 된 상황이에요. 어떤 것도 전혀 시대를 거스른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홍수 이후 청동기, 철기 시절들의 유물들이고, 흙으로 만든 거, 금으로 만든 거, 청동이나 철로 만든 거, 역시 토파츠만 나열해도 발전의 순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고대 문명 지구 리셋서를 5000년 전으로 봐도 홍수 이전의 기술자들이 높은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피라미드는 처음에 잘 만들고 점점점 못 만든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홍수 이후 점점점 발전한 형태를 보인다는 거고요. 오파치도 말씀드린 대로 점토판, 황금 제조, 톱니바퀴 기술 점점점 발전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수 이전에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면 홍수 이후에 그들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뭔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유물 유적이 일체 없다는 겁니다. 초고대 문명 지구 리셋서를 12,000년 전 빙하기 시점으로 본다면 빙하기 이전은 구석기고 빙하기 이후는 신석기죠. 그 시점에 göbekli tepe가 나오죠. 이것은 초고대 문명과 흐름이 맞기는 합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홀로세가 시작이 되자 살아남은 기술자들이 göbekli tepe를 만들고 살다가 죽었다. 그리고 그 후에는 göbekli tepe만큼의 기술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에 분명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라는 근거는 됩니다. 구석기 시절의 문명의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되죠. 그런데 이 göbekli tepe도 어쨌거나 석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청동기조차 없고 전기나 뭐 이런 건 꿈도 못 꾼다는 겁니다. 신석기의 입장에서는 이 göbekli tepe를 지은 사람들이 초고대 문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술의 발달, 전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반도체, 전파, 그래픽 이런 현대 문명의 기준에서 볼 때 göbekli tepe는 마차 문명 훨씬 이전의 문명인 거예요. 그 시대에 그 물건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오파츠로 명명하고 이것은 고대인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신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외우고 있지만 고대 사람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후대에 가르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파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오파츠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찾은 오파츠에 대한 모든 증거물들은 다 박살이 났어요. 오파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다 오버한 거예요. 피라미드 미스테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초고대 문명설인데요. 그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오파치예요. 옛날에 오파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스테리하게도 이 피라미드도 초고대 문명이 만든 겁니다. 근데 오파치는 없어요. 그럼 오파치라는 게 박살이 났기 때문에 초고대 문명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초고대 문명설로서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초고대 문명이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생각보다 많이 기술이 발전한 건 사실이지만 뭐 이집트에 전기가 있었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시대에 전기가 있었다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파치에 대한 얘기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많이 미스테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게 더 많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상업용입니다.